네, 안녕하세요. 영등포 경인일대 도시재생센터의 온라인 신년 인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센터의 총괄 코디를 맡고 있는 임현진 센터장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안타깝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리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았으면은 이 센터에서 주민분들하고 같이 간단한 다가를 즐기면서 작년에 했던 사업들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올해 어떤 사업을 할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저희가 올해도 이 바이러스를 상관없이 열심히 또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결과도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또 올해 어떤 사업을 할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0년에 코로나가 갑자기 시작이 되면서 사실 도시재생센터는 주민들과 계속 만나고 협업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굉장히 주된 일인데 그걸 많이 못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걸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또 의외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해서 예상외의 성과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계획했던 일들을 또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언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저희는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니까요. 이런 점들은 믿고 여러분 주민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다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크게 4가지 일로 정리를 해봤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및 협력 사업과, 그리고 인적자원 발굴 및 지원 사업,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 및 교육 지원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홍보 및 활동 사업, 이렇게 4가지로 저희가 2020년도 사업을 정리해봤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협력 사업으로는 서울시의 시민참여 예산의 시정협치형 사업을 작년에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에 저희가 서울시 시정협치 사업으로 해서 서울 소공인협회와 저희 센터가, 그러니까 소공인 거버넌스와 저희 센터가 같이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원을 했는데 이게 선정이 돼서 2020년도에 서울시 시정협치 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타서 지금 사업이 시행 중에 있고요. 올해까지도 이 사업이 계속 2월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내공장 갖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시민자산화를 갖다가 사실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공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컨설팅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돈을 얼마나 기금 모으면 될까, 그리고 어떻게 펀딩을 받아야 될까 하는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스틸아트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관 협력 사업인데요. 작년 6월 25일 날 6.25 그날에 포스코 건설에서 센터를 찾아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포스코 건설이 물레동에 찾아왔을 때만 해도 이 사업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왔을 때는 물레동이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오셨는데, 같이 철과 처리하게 되는 포스코다 보니까 물레동 소상공인들과 같이 할 거리가 없을까를 찾다가 스틸아트 공모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스틸아트 공모전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대기업과 골목 소상공인들이 같이 협력을 이루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아이템을 같이 발굴하고 올해도 같이 계속 이 사업을 연장선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업도 계속 연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소공인분들한테는 일감 창출의 첫 단추를 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공모 사업인데요. 주민공모 사업은 12건이 진행이 되었고 온라인 성과 공유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의 참여 주체별로 이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2건의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협약을 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는 두 건을 체결했는데 한 곳은 영등포 청년건축학교라는 곳이고 한 곳은 성장지원센터인 소셜 캠퍼스입니다. 영등포 청년건축학교의 경우는 꼭 건축이 전공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건축을 다시 배워서 재활로 다시 한번 새로운 직업을 갖게끔 하는 그런 학교인데요. 이 청년건축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저희 주민공무 사업을 참여해서 굉장히 혁혁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좋은 사업 성과를 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지원센터의 경우는 사회적 경제로 해서 창업을 한 친구들이 이 성장지원센터에 입주를 해서 여러 가지 인큐베이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협약을 해서 서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돌보는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을 갖다가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재생센터와 긴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적자원 발굴 및 지원 사업으로는 주체별 간담회를 원래 저희가 매월 한 번씩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신년 인사회를 빨리 해서 망정이었지 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계속 못했습니다. 우연히 이제 잠깐 해제가 됐을 때 소공인 거버넌스는 안건이 있어가지고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외에는 계속 센터가 폐쇄되거나 혹은 주민들을 만나는 것 갖다가 계속 지양하라는 행정명령이 있어가지고 간담회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움이 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고 하게 되면은 소규모라도 해서 간담회를 좀 이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모 사업의 경우는 발굴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경우는 올해도 계속 해야 되니까 이어갈 예정이고요. 주민공무 사업은 사실은 인적자원 발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3인 이상 혹은 5인 이상의 이제 해서 팀으로 해서 들어오시는데 이게 소규모의 경우는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계속 인적자원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일자리 창출 포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미나 등을 준비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열지는 못하고 다만 온라인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포럼을 2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창업을 한 사람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하는 것이 좋은가 해가지고요. 1차는 옷반지 프로젝트는 이종건 대표님이십니다. 이종건 대표님을 모시고 10월 21일 날 진행을 했고요. 2차는 빈집은행인데 최환 대표님을 모시고 10월 30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청년이시면서 이제 창업을 하시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시고 열심히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 되게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청년들한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보여주시고 스타트업으로서의 어려움도 같이 공유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 도시재생 홍보 활동의 경우는 작년에 물레 기계 금속 집적지에 사진전을 했었습니다. 물론 사진은 저희 센터가 직접 기록한 사진, 주로 소식지에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사진전을 열었고요. 저희 센터에 있는 이동건 활동가 선생님께서 찍으신 사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제 기록한 사진 가지고 포스코에 있는 더샵 갤러리에서 사진전을 가지는데요. 사진전만 한 게 아니라 사진전을 하면서 도시재생 홍보 부스를 같이 운영을 해서 물레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같이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소식지의 경우는 격올로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는데 물레동에 있는 산업과 문화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실어서 전국에 있는 센터들에도 배포를 해서 잘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과 특집 기사를 실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가 있으면 또 그걸 담아서 역시 전국에 있는 센터에다 다 배포를 하고 있고요. 서울특별시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도시재생 포털에서 다운을 받아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도시재생 사업도 홍보하는 방법으로는 페이스북에 활용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 홍보 및 활동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게 이 스트레이트 공모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대기업이 일하는 이런 민간 자본을 가져오게 된 굉장히 유일하고 독특한 사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정말 저는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공적 자금은 예산이 투입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민간 자본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소공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일감 창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 공모전은 특히나 참여 대상을 물레동에서 철공사를 하고 있는 소공인을 참여 대상으로 해서 아예 범위를 한정시켜주고 직업군을 아예 한정시켜주는 그런 공모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술가분들을 이제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것도 소공인분들의 선택에 맡겨주시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같이 조형물을 제작해서 포스코 건설에서 짓는 아파트에 커뮤니티통에 그 부조로 해서 조형물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작품이 공모전에서 선정이 되었고요. 이 4개의 작품은 지금 벌써 입주된 아파트에 다 부착이 되어 있고요. 설치가 다 됐는데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 추가 제작을 다 지금 들어가가지고 벌써 추가 제작도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스트레이트 공모전을 계속 더 진행하기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포스코 건설에서 스트레이트 공모전 이외에도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이랄지 다른 사업들과도 계속 연계되고 있어서 우리 소공인들의 일감 창출의 1등 공신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일감 창출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대기업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경험이 소공인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이 창구를 뚫음으로 해서 이 포스코라는 이 그룹사 안에 있는 여러 공장의 기계 부품들도 저희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소공인이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 기계 부품까지도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정말 일감 창출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고요. 앞으로 계속 큰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주민공모 사업 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희 지역의 주민공모 사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좋고 결과물도 굉장히 좋고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일반 공모가 2건, 기획 공모가 3건이 있었는데요. 일반 공모의 경우에는 이제 물레동 역사방, 문공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레동 역사방은 벌써 3년차 되시는 물레동의 시니어 분들이 하시는 분인데요. 이번에도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술래물레라는 이야기 해서 물레동의 간판을 읽고 그 안에 들어가 다양한 주제들과 그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이번에 또 발간하셨는데요. 단돈 300만 원이라는 공모 사업비를 가지고 책까지 발간해 주시는 그런 정말 우리 물레동의 시니어 분들이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사진을 하셨고요. 2차 년도에는 사람들의 구슬사를 하셨고 이번엔 간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레동의 시니어 분들이 올해는 협동조합을 준비하실 예정인데요. 아주 큰 기대가 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공사라는 모임은 물레동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물레동에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들을 주민의 시선에서 만든 공간 지도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기획자분들이 만드신 다양한 지도들이 이제까지 많이 있었는데 주민의 관점에서 만든 지도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획 공모에 있어서는 또 3건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 공모는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나 아카이빙, 여러 가지 기록화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물레메아리 팀, 그리고 문철사 팀, 물레방아 팀, 이렇게 3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레메아리 팀은 사실 물레동에 오시면 공공조형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공조형물을 닦고 청소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주민들이요,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의미 있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누구나 하기 싫어하지만 꼭 해야 할 사업이었던 거죠. 근데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가지고 이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경찰서, 파출소 소장님들까지 다 나와서 같이 함께 해주실 정도로 호응이 좋았던 사업이고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철사 팀의 경우는 여성 소공인 분들이 주체가 돼서 진행하신 사업들이신데요. 물레동을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을 만드시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물레동 집적지의 모습들이 난데 1인 기업들이 대부분 많으시다 보니까 어떻게 홍보할까를 고민하셨는데 이분들은 2년 전에는 사진이나 블로그를 공부하셨고요. 저희 주민공모 사업에서. 이번에는 영상을 공부하셨는데 이게 코로나 전에 고민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게 딱 맞는 사업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만드셔서 배우셔가지고요. 유튜브를 찍어주시는 겁니다. 서로 찍어주시고 요청하시는 업체에 가서 찍어주시는 겁니다. 찍어주셔가지고 그걸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레동도 찍어서 홍보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 여성 소고인분들 주체가 돼서 하시는데 우리 물레동의 마을 미디어 기자로 성장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레방아 팀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하시는데 우리 청년 소공인 팀입니다. 작년에 청년 소공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져서 작년에 병따개를 만들었죠. 병따개라는 굿즈를 만든다는 핑계로 청년 소공인들이 모였는데 굉장히 모이면서 모임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모여서 올해는 사실은 뭘 할 생각이었냐면 올해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공부하는 모임을 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할 생각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사실은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이 굿즈를 다시 만드는 걸로 사실 사업 계획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 소공인들이란 모임이 만들어지고 활성화가 된 거는 저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만든 굿즈가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요. 지금 언택트 시대여서 이게 순동이라고 합니다. 99.9%의 순동으로 만든 이제 언택트 키인데요. 이제 문고리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셨을 때 이제 버튼을 누르는 데 쓰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만드셨고요. 이거 만들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아서 주변에서 굉장히 달라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게 수량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좀 더 우리 청년 소공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정 공모로는 7건이 있습니다. 근데 지정 공모가 1,0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사실 저희가 올해는 축제 사업도 있었는데 축제 사업은 다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지정 공모로 돌아온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총 7개인데 굉장히 사업들이 다 재밌고 알차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레동 자율방범대의 경우는 쪽방촌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봉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쪽방촌에 필요한 이제 공유창고와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쪽방촌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쪽방촌이 필요한 것들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좀 하셨고요. 공공 커뮤니티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형물들을 제작해가지고 소공인분들의 그런 홍보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셨고요. 그 서울 소공인협회는 올해 원래는 축제를 하고 싶어가지고 기획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오신 경우인데 서울 소공인협회는 올해 굿즈를 하셨는데 되게 특이한 굿즈를 하셨습니다. 뭘 하셨냐면 소공인협회 그러니까 물레동을 알리는 주요 이제 과정 이제 물레동 공정 주요 공정들을 갖다가 표현한 굿즈를 제작을 하셨는데요. 배지로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개의 주요 공정과 소공인협회를 상징하는 그래서 5개의 배지를 제작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와가지고 결과물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소공인분들도 이 물레동을 좀 홍보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드셨는데 이번에 되게 홍보할 만한 좋은 굿즈가 나와서 잘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올해도 이걸 좀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지역색을 반영하는 굿즈로서 배지가 역할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지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물레 14는 물레동의 14번지라는 일대가 있는데 거기에 주로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프리마켓을 원래 자생적으로 하고 계셨는데 이 프리마켓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올해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프리마켓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많이 하긴 하셨지만 되게 소규모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신 뭐 체험을 좀 늘리거나 좀 전시를 하시거나 해서 사업 내용을 좀 변경한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자생적으로 해서 이제 물레14라는 브랜드화를 시키고 프리마켓을 활성화하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사업을 또 하신다고 하시면 이 골목 상권을 활성화 하시는데 원래 자생적으로 하셨는데 저희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좀 더 여기에 날개를 달아드리고 좀 열심히 하시는데 기름을 부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건축연구회는 아까 저희가 MOU를 맺었던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출신의 학생들인데요. 학생들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5분의 청년들이 소공인분들 재래식 화장실을 2개소를 개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해 여름이, 작년 여름이 굉장히 덥고 습했거든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그 재래식 화장실 2곳을 이제 개선시켜 줬는데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요. 5분 중에 3분이 여성분이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건 남녀가 없이 정말 이 여성분들도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비포와 애프터가 아주 현격하게 드러난 굉장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레 시립청소년 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 특히 청소년들이 저희 물레동에는 사실 팽이 축제가 매년 있습니다.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 팽이 축제를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을까를 저희도 고민하게 된 계기가 더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었냐면 청소년들이 그리고 어린이들이 물레동에서 만들어진 팽이 장인분들을 만나서 팽이에 대한 설명도 듣고요. 그리고 물레동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 팽이를 대회를 통해서 같이 해보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그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물레 근린공원에 이 팽이 대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서 축제처럼 해서 이걸 하는 게 원래 사업이었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져서 소규모로 해서 센터 앞마당에서 대회를 안전하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면은 이걸 정말 물레 근린공원에서 팽이 대회로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 소공인 분들께서 심판을 봐주셨는데 소공인 분들도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렇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고 재밌어 하는 걸 보시고 이 팽이를 좀 더 발전시키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그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팽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오시고 굉장히 이렇게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 있는지 몰랐다. 이 팽이 대회를 어떻게 하면은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을지 소공인들도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고 또 청소년 센터도 이렇게 호응이 좋은 사업이어서 너무 고마웠고 올해 같이 또 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해 보겠다고 해서 아마 올해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도 열심히 지원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밥의 경우는 옥상 이제 예술가님이 이제 개한 공간의 옥상의 정원을 다시 꾸며서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오픈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방해서 오픈하는데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이제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 수제 맥주를 만드시는 작업도 하셨는데 그 맥주를 만드실 때 재밌는 거는 소공인분이 오셔가지고 강사로 이제 일을 하시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강의를 듣는 분들은 지역 주민과 예술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소공인분이 수제 맥주 강의를 하셔가지고 각지 맥주를 담그시고요. 그 다음 강좌는 쭈꾸미 사장님께서 뜨개질을 가르쳐 주시면 또 예술가와 지역 주민분들이 그 뜨개질을 배우시는 그래서 예술가에 대한 공간에서 지역 주민과 예술가 분들이 이제 같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물레동의 이제 영등포 경제기반형의 주민공무 사업은 굉장히 다채롭고 굉장히
활동성이 많은 사업들이 많았는데 좋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시는 사업이어가지고 저희가 매년 할 때마다 감사하고 반갑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영등포 청년건축학교도 만나게 되고 청년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저희가 청년 창업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희도 사업이 끝난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고 앵커 시설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유휴 공간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공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창업을 했을 때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일자리 창출이랄지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도시재생에서의 그 청년 일자리 창출 포럼을 하면 어떨까 해서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락컴퍼니에 있는 이종건 대표님 모시고 옷반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최고의 화남미소의 최환 대표님 모시고 빈집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굉장히 이제 청년 멘토로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도시 재생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되게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적 경제로 여러 가지 하게 되는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물레금속의 집적지 사진전을 했었는데요. 스틸아트 공모전의 시상식과 맞물려서 더 포스코의 청담동에 있는 더샵 갤러리라는 전시관에서 이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사진전을 열면서 저희 홍보 부스도 같이 운영을 했고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경인 열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및 여러 가지 인지 확산을 위해서 이 사진전을 하게 됐고요. 이 사진전을 할 때 이 사진을 포스아트라는 철에다가 저희가 직접 철에다가 사진을 인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건 또 포스코가 이제 그런 정보를 주고 도와줘서 저희가 조금 좀 할인된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인쇄를 좀 했고요. 나중에 이제 이 결과물들은 사진전 썼던 이 사진전 결과물은 저희 앵커에다 다시 또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또 현장지원센터에 여러 홍보물들을 가져놓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물레동이 하고 있는지를 홍보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사업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대기업과 여러 가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로 해서 그런 대면 사업의 공백을 이렇게 해서 채우는 그렇게 해서 2020년은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 이제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리스크는 줄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경제 기반형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자리 창출, 일감 증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 해커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걸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모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진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해커톤을 2회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제조업이다 보니까 기계금속 제조업, 그래서 물레 메이커스라는 해커톤을 한번 하고 두 번째는 제조업을 해서 물건을 잘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딩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로컬 브랜딩을 하는 해커톤 해서 두 가지의 결에 있는 해커톤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물레 메이커스라는 주제로 하나는 로컬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해서 두 가지의 해커톤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인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도시재생대학으로 인문학적이어서 이제 뭐 산업재생이랄지 문화재생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 해서 여러 가지 주제별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인문학적으로 이제 공유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을 알리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주민 체감형의 교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대학은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해주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어서 주민들한테 원하는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는 교육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미리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교육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걸 도시재생대학으로서 풀어드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주민 체감형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되게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적기적소에 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예정이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아이템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로 가기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랄지 사회적 갭이랄지 이런 걸 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을 도시재생학 2 버전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주민공모 사업이랄지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있어서 소규모 모임이랄지 해서요. 아마도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의 강의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소규모 모임을 해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으시면 저희를 찾아오시면 이런 사회적 경제 육성 과정을 갖다가 교육해드리는 방안을 갖다가 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 소공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고 지금 포스코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조직화를 위한 참여주체 발굴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민공모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일반 공모, 기획 공모, 지정 공모, 주제 공모 이렇게 했다면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주제 공모를 못했습니다. 작년에가 축제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축제 사업을 아예 없애라고 해서 못했었거든요. 올해는 사실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예시로는 놔두지만 이제 행정에서 어떻게 명령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변환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비한 이제 맞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맞는 주민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 공모 사업을 좀 더 탄탄하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민분들이 마을의 의제나 지역 현안들을 공모 사업으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이 모임이 활성화가 돼서 사회적 경제로 가게 하는 것이 사실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은 분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돼서 이제 어떤 모임 활성화가 되면 저희는 그게 곧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 공모 사업을 하신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저희 도시재생 사업에 함께 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저희 거버넌스 그러니까 일원으로 들어오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거버넌스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라고 저희는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간담회나 이런 걸 같이 계속 하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서 올해도 주체별 간담회를 좀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소규모로라도 꼭 할 예정인데요.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지역의 현안이나 의제를 발굴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현장 답사도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가능하다면 현장 답사도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를 같이 풀어볼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정 참여 예산으로 해서 소공인분들의 내공작깎기 프로젝트를 시민자사나 지역자사로 풀었듯이 센터는 주민분들의 그런 의제들 그리고 현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같이 이 테이블에서 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려는 마음으로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센터에 문의해 주시면은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자, 이걸 다 주체별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못했던 세미나를 되도록이면 하려고 합니다. 세미나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도심제조업 세미나하고 문화적 도시재생 세미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벌써 앵커도 올해는 하나 오픈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센터도 올해 4월이 되면 3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 개소식도 있고 또 앵커도 오픈하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해서 또 제조업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제조업의 방향에 대해서의 세미나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개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적 도시재생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저희 대상지가 똑같이 영등포가 문화도시로서 또 재생사업을 합니다. 이건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영등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랑 대상지가 똑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영등포 문화재단도 저희랑 MOU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문화재단은 어떻게 이걸 풀어가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세미나, 그리고 또 올해 대선제분이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선제분을 또 주제로 할 수 있는 세미나, 이렇게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도시재생 세미나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한 2번 정도는 열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센터는 기록화와 아카이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용역으로 풀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센터에서 계속 기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지속 가능성의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역으로 해서 단기간에 며칠, 4개월, 6개월 해서 기록하는 사업이 아니라 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과 모든 사업을 다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 기록은 소식지로 남습니다. 저희 소식지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은 아카이빙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중에 백서로도 발간이 되겠죠, 이것이. 그리고 저희 사진전을 하거나 모든 사업들이 다 이제 기록화가 될 텐데요. 올해도 아카이빙, 소식지 이런 것들은 계속 할 예정인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공유 사업들은 할 예정입니다. 저희 특히 소식지는 아마 서울시 도시재생 포털에 가셔도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는데 내용에 굉장히 많은 되게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센터 직원들이 전부 다 같이 편집위원으로서 기획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쯤 보시면 물레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특집, 산업, 문화, 사람, 공간, 소식, 기타 이렇게 있는데 산업 같은 경우에 저희 브랜드가 물레동은 하나의 공장에다가 저희 브랜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식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시가 이제 주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공유해 드리자면은 올해 앵커 1이 오픈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또 오픈식을 할지도 안 할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정입니다. 하지만 앵커 1이 아마 올해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내부까지 다 공사를 하게 된다면 올해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앵커 1의 기능은 교육과 다목적실 같은 게 될 텐데요. 앵커 1이 되게 된다면 소공인분들이 모이실 수 있는 공간들, 그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이제 좀 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 팩토리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공인 분들이 수발주 시스템이 주요 이 안에 있는 주요 이슈입니다. 물론 그 안에 도시재생 홈페이지라고 처음에 생각하시는 분도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도시재생 홈페이지는 사업 기간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지속 가능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온라인 수발주가 주가 되고 나머지는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이 성장해온 아카이브나 기록들, 그런 내용들이 실리게 되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는 소공인분들의 일거리와 일감 창출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플랫폼을 지금 소공인협회랑 의논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이 사업이 끝날 텐데요. 소공인분들한테 가시적인 성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정협치 사업인 내공장갑기 시민자산화 사업인데요. 시민자산화 사업도 올해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소공인 집적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초 데이터 조사가 다 되게 되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전수조사를 다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소공인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이 수요가 있는지 내공장에 대한 수요도 조사하게 되고 그 수요에 맞춰서 어떠한 부지가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컨설팅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공인 협회에서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사업이신데 저희 센터가 이제 같이 도와서 이건 활성화 계획이 원래 없던 사업이에요. 사실은 없던 사업인데 저희 센터가 우리 소공인 협회가 워낙에 수건 사업이시니까 도와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사실은 만들어서 이 사업을 사실은 혹을 저희가 붙여놓은 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꼭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와서 우리 소공인 분들이 이 내공장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신년 인사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센터도 올해 많은 변화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내일 일도 사실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내일 뭐 그러잖아요. 지구가 내일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하나 심는다는 마음으로 저희 센터 직원들과 저 총괄코디 역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올해 많은 변화가 생기겠지만 언제나 주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행정과 주민과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입과 그리고 주민들의 귀와 그리고 주민들의 스피커가 되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전달해서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할 거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이 물레동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그리고 의미 있는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